자, 두 번째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자, 아까 전에 몇 명이 또 끝날 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수. 모수라는 말은 모집단에 대한 특성, 값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모집단의 값은 고유의 상수다. 뭐 이렇게 상수, 변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수학 시간에. 근데 다 무시하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30명이 제가 관심 있는 집단의 모집단입니다. 자, 저는 요 30명으로 제한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키를 다 재요. 평균 30명의 평균 키가 170cm. 이게 모수입니다. 모든 30명의 전체 키를 다 재서 그를 평균 낸 값. 이게 모수예요. 그래서 170cm. 자,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170cm라는 건 고정돼 있죠. 그런데 통계량은 뭐냐면 이 중에서 나는 3명만 갖고 조사해야지. 3명이라도 이렇게 샘플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앞에 있는 3명. 누가 뽑힐지는 몰라요. 샘플링만. 이렇게 3명 골라서 했더니 167cm. 근데 이렇게 3명 골랐더니 갑자기 180. 이게 뭐예요? 샘플은 내가 어떻게 고르느냐, 몇 명 고르느냐, 누구를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170이 안 나고 조금씩 오차가 생기면서 뽑히죠. 그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뮤라는 게 모집단의 모수의 평균을 나타내고 통계량은 X바랑을 나타내 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못 들었죠? 대부분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표본을 뽑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 30명? 100명? 1000명?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한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2015년도가 센서스 해였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 해가지고 전국민 센서스 인구 센서스 조사라는 말을 쓰면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국민을 전수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게 0, 5 이렇게 두 해에 할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 집집마다 통장이라든가 조사 연구원이 와서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실제로 다 체크해 가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전수조사를 뭐라 그랬죠? 센서스라는 용어를 썼었지. 앞장에 보면. 그래서 인구 센서스 조사. 그럼 이 조사는 다 조사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 2천만 명을 조사를 해야 돼요. 모집단이. 그런데 나는 2,000명만 갖고서도 2천만 명 조사하는 모수의 값을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2천만 명을 다 조사할 거예요. 그 중에 0.1%만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조사할 거예요. 당연히 0.5%, 0.1%만 갖고 조사하겠죠. 그래도 내가 모집단의 값을 95% 확신할 수 있는 값을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물론 잘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굳이 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100명, 200명 이럴 때는 내가 다 조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한히 클 경우에는 굳이 다 조사 안 하고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표본을 선택해서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주의사항, 이게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표본의 값, 즉 샘플의 값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별표 한 100개 쳐야 돼요. 그죠?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의 값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본을 뽑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은 뭐예요? 이 표본이 속해 있는 전체 집단의 값, 즉 모집단의 값. 우리가 모수라고 얘기했죠. 모집단의 값인 모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지 표본을 통해서 구한 통계량의 값을 알고 싶은 건 아니다. 자, 이제 용어들이 조금 귀에 익숙하나요? 통계량, 모수, 모집단, 표본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익숙해지죠. 점점. 이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서 계속 이해가 되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통계학을 배우는 통계학 우리 전체 수업 시간의 핵심.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모집단을 조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뭘 선택한다? 뭘 뽑는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다. 표본을 뽑았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오차가 생겼다. 표본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값하고 일정한 갭이 생기죠. 이 갭은 아무도 몰라요. 모집단의 값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집단의 값을 알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이럴 것이야라고 유추하는 거잖아요. 자, 그 통계량의 값하고 모집단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뭘 갖고 조사한다? 범위를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사를 이제 그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계학에 있어서의 확률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불러요? 확률과 통계. 항상 따라붙죠? 그죠? 과목명이 확률과 통계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확률과 통계라는 걸 같이 배우는지. 여태까지는 계산만 하느라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몰랐죠, 여태까지는. 왜 확률과 통계가 같이 맞물려서 왜 이런 거를 동시에 배우면서 그게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기 힘들었잖아요. 계산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표본조사의 장점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가 그 국물의 맛을 다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 먹고 살아? 엄마가 다 먹지. 전수조사는 다 먹어야지 전수조사잖아요. 이해되시죠? 전수조사는 국을 다 먹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 모든 그 전체 국의 전체 값을 다 먹어봤으니까 알죠. 근데 항상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알 수 있죠?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네. 그죠? 자, 일반화라는 거는 뭐냐? 아까 전에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야 돼요? 우리 이제 통계학을 배웠으니까. 무슨 집단? 앞에 뭐가 붙죠? 모집단으로부터 뽑혀져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한 값이 모집단의 값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는 연구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이걸 조사를 해요. 도대체 일주일에 몇 잔 마시지? 이런 걸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대학생들을 다 조사하려면 힘들죠. 그러면 제가 일정한 부분을 한번 샘플을 골라봅시다. 우리 뭐 샘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딱 왔어요. KC대학교, 그것도 특히 신학부 학생 10명 가지고 한 20명, 신학부 학생들 한 100명 값을 봅시다. 해봤어요. 뭐 그 중에 좀 마시는 애들이 있죠. 그렇게 따지는데 뭐 일주일에 소주 반컵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 소주 반컵 맞아요, 틀려요? 뭔가 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인데 왜 굳이 KC대학, 기독교대학, 특히 그것도 종교학과인 신학과를 가서 샘플링하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집단으로부터 뽑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값이. 모집단으로 뽑았지만 그 모집단의 일정 부분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할 때는 잘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임의대로 막 뽑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라는 말. 랜더마이제이션이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무작위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걸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의 의미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표본조사 사례가 쭉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론조사하고 일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게 뭐냐면 샘플링을 잘한 사례입니다. 자, 과거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조사를 했는데 1960년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인가 공화당이 우수하게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투표해봤더니 반대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통계학자들이 샘플 조사를 해서 했는데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예요.
그 흑인들이 다 다른 사람을 찍은 거예요. 전화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샘플링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은 선거조사하거나 이렇게 선거철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다 특성에 맞게끔 샘플링을 좀 아무렇게나 막 그냥 1000명 뽑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와 방법론을 가지고 샘플을 뽑습니다. 이게 샘플링 방법이에요. 뒤에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됐죠? 이렇게 자세하게 잘 보면은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샘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미디어 리서치 센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면 박스 있죠? 컴포터라 그러나요? 이런 박스 뒤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채널을 돌려요. 그러면 그게 이런 회사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채널을 몇 번을 보고 있는지 다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와요.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률 조사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뽑아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냐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널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패널. 그래서 일정한 돈을 주고 또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특정한 샘플링 조사한 사람들만 뽑아서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샘플 오차, 샘플링 에러. 자, 이제 딱 의미가 오시죠? 샘플링 에러. 오차가 뭐냐?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모수인, 진짜 값인 모수하고 일정한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 그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예측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게 표본 오차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표본 오차의 허용 범위를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확률로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좋을까요? 맞습니다. 많이 뽑으면 정보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증명들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왜 이 값을 올려야지만, 즉 데이터 값을 올려야지만 오차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자, 표본조사 방법입니다. 확률을 가지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비확률 추출 방법이 있어요.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에요. 확률을 이용해서. 비확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표현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이러면 좀 가오가 떨어지잖아. 그지? 남들한테는 무슨 표본 추출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뽑았는데 이러지 말고 비확률 표본 추출에 컨비니언스 샘플링을 했습니다. 있어 보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뽑았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표본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용어를 볼게요. 기본 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단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 모집단에서 타겟 모집단이 존재하고요. 추출 단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추출 틀이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출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출 틀이 뭐냐면은 우리가 샘플링을 조사를 할 때 확률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은 공평한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이 추출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30명이에요. 자, 이 30명을 가지고 제가 샘플링을 뽑습니다. 10명을 뽑는데 쭉 다니다가 마음에 드네? 샘플해. 마음에 드네? 샘플해. 이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샘플이고요. 30명 번호를 1, 2, 3, 4 행운권 추첨하는 것처럼 1, 2, 3, 4, 30번을 다 적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안 봅니다. 번호 넣고 막 돌려요. 이 안에 30개의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는 객관적이죠. 이 번호에 거기 남녀의 구분이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돌려요. 이 30개의 번호표가 뭐예요? 추출틀이 되는 거죠. 돌려서 그 중에 번호를 하나 뽑아요. 이거는 아무런
어떤 자기적인 내가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흔들어서 그 중에 안을 뽑죠. 이 안에 들어있는 번호는 30개 중에 하나의, 모든 번호는 30개 중에 하나일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확률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 공평하다라는 말입니다. 추출틀이 있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n분의 1에, 즉 공평한 뽑힐 확률을 가지고 표본으로 뽑혔다라는 거를 우리가 쓸 때 추출틀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씁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단순 simple random sampling. 자, 랜덤의 의미입니다. 랜덤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나가다 마음에 드네? 너 샘플해. 너 샘플해. 이거는 무작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랜덤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주관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임의대로 뽑았다는 말이에요. 임의가 들어간다. 내 주관이 들어간 거고요. 랜덤의 의미는 이런 임의적인 주관을 빼고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 모든 사람이 모든 그 모집단에서 n분의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있죠. 추출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보통 샘플링 합니다. 난수표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돌려요. 번호를 무작위로 막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로또에 번호 뽑는 것처럼 45개 중에 아무거나 올라올 수 있죠. 똑같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추출틀이라는 게 있다. 자, 뭐냐면 현대카드 소지자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돼요? 현대카드에 지금 1000만 명이 등록이 돼 있다. 그럼 그 1000만 명이 뭐예요? 추출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랜덤 샘플링을 하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중에서 랜덤 무작위로 1000만 명 중에 1000명 뽑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막 돌려요. 난수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랜덤하게 돌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자, 경영학부 학부생 중에 내가 샘플을 고른다. 그러면 우리 400명의 명단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명단을 보고 김 씨는 얘를 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쫙 해서 임의로 하나 뽑아서 36번 뽑고 뽑아서 40번 뽑고 이렇게 뽑는 거를 이런 추출틀이라는 거는 그 대상의 명부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 명부를 뽑을 때 내가 내 의미대로 뽑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그 안에서 뽑아내는 거, 객관적으로 뽑아내는 이 방법들이 다 동시에 만족했을 때를 우리가 임의 추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샘플링 구할 때 랜덤 샘플링 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출틀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정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많이는 쓰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행운권 추첨이 대표적인 랜덤 샘플링입니다. 들어올 때 번호 집어넣고 그냥 흔들어서 뽑으면 되죠? 누구나 다 똑같은 확률이. 그거 가지고 내가 안 뽑혔다고 가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왜 내 번호 안 뽑아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뽑힌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개통 추출법. 시스테매틱 샘플링인데 여기 보면은 나오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간에 선생님이 야 오늘 며칠이야? 오늘 3일 2일이죠? 자, 2번, 12번, 22번, 32번. 그 다음에 2번, 여기네 2줄 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한 명을 딱 선택해놓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임의의 배수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뽑는 방법을 우리가 개통 추출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 레스토랑 손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0번째 손님, 20번째 손님, 30번째 손님을 무작위로 샘플을 하는 거죠. 자,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만 10명 뽑아서 내가 만족도 조사한다. 그럼 점심, 저녁은 내가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뽑기 위해서 특정한 거를 구간을 나눠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뽑는 거를 개통 추출법이다 그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선거 사전 출구조사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야 매번 20번째 사람들만 뽑는다. 30번째 사람들만 뽑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많이 썼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개통 추출법이다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썼었잖아요.
많이 당해봤죠? 당번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층화, 스트레이트파이드라는 방법인데 뭐냐면, 아까 전에 사전 출구조사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방법을 뽑는 거예요. 사례가 나오죠? 자,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명의 뽑업을 추출합니다. 그럴 때 서울시 살아? 그래? 그럼 1000명 서울시 산다, 안 산다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지역구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살아도 서초구에 사느냐, 강남구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호도를 틀려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인구 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 1000만 명이 산다, 1500만 명이 산다. 그럼 그 중에 강남이 몇 명이냐? 그럼 우리가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러면 15%가 있으니까 그럼 1000명 중에 150명 뽑고. 그죠? 강서구에서는 뭐 50명 뽑고. 동작구에서는 몇 명 뽑고. 이런 식으로 인구 비례해서 뽑는 거예요. 왜? 선거라는 거는 지역구에 따라서 특색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이미 사전에 쪼개서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뽑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선거 때는. 그죠? 그 방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층화, 스트레이트파이드, 층을 뒀다라는 거예요. 층. 몇 퍼센트 이렇게 층을 둬서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뽑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방법인데 용어를 우리가 처음 아는 거겠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모르는 방법 있어요?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무슨 법 해놓으니까 어려워 보이죠. 그죠?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군집추출법인데 군집추출법은 층화표본 추출법하고 약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자, 우리 서울시 강서구를 뽑아야 돼요. 그럼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저기 화곡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강서구에 사세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강서구에 있는 대표 동을 하나를 정합니다. 강서구 화곡 1동. 그러면 강서구의 대표는 화곡 1동이니까 화곡 1동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파이드지만 약간 좀 틀린 개념이죠? 그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군지추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쪼개서 대표의 구를 하나를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딱 정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군지추출법이라 그럽니다. 자, 비확률 추출법입니다. 비확률 추출법 뭐라고 돼 있어요? 연구자가 이용 가능한 대상을 임의대로 선택한다. 뒤에는 쿼터 샘플링인데 층화 샘플링을 그냥 내가 임의대로 정리하는 거를 쿼터 샘플링 이렇게 나눕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비확률 추출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뽑고 싶다. 내 마음대로 뽑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표본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것들을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 용어를 써봅시다. 첫 시간에는 통계 용어를 안 써서 진행했는데 지금부터는 통계적인 의미의 통계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해볼게요. 뭐라고 그러냐. 자,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추론하고 싶은데, 알고 싶어 하는데,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조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샘플링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데, 샘플링을 하게 되면 모집단의 모수와 샘플링의 통계량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이거를 샘플링 에러라고 한다. 그 샘플링 에러를 구하는 샘플링 에러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샘플링 에러에 대한 구간을 구하는 거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익숙하긴 했었는데 갑자기 막상 들으니까 머릿속이 헷갈리죠? 전문 용어들이 막 지나가니까 머릿속이 혼란해지죠? 자, 국산말로 해봅시다. 순수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영어 미드 보면은 막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English? 이래요. 영어로 얘기하는데도. 그죠? 같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제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죠? 한국말이에요? 이렇게. 안 웃네, 오늘 분위기가. 더 해야 되나? 자, 한국말로 다시 해봅시다.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전체 집단의 진실된 하나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됐죠? 여기 모집단 30명의 키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 집단, 모집단의 하나의 진실된 값이에요.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 집단을 조사할 수 있다, 없다. 뭐 특정한 경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통계학의 가정입니다. 조사할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취하느냐? 전체 집단에서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뽑는다. 이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이라기보다는 한국말로 표본, 영어로는 샘플. 뽑는 방법을 샘플링. 이해되셨죠? 뽑는 집단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부르는 거죠.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뽑는 방법론을 뭐라 그래요? 샘플링 한다고 하죠. 표본 추출 방법.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다 뭐 넘어가고. 어쨌든 표본을 뽑는다.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조사하면 뭐가 나온다? 표본의 값이 나오죠.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불렀는데 뭐 전문 용어는 떠나서 통계량을 구한다. 즉 표본의 값을 구한다. 네 값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다? 전체 집단의 값.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는 전체 집단의 진짜 값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다. 그 알고 싶어하는데 항상 뭐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값하고 샘플링 값하고에 뭐가 존재해요?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이 오차의 범위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샘플링의 값을 가지고 진짜 값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추리하는데 그 추리하는 구간을, 즉, 요 정도 범위 안에 그 진짜 값이 있을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할 텐데 그 값의 범위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한다?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다?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통계학을 전체 배우는 목적의 핵심이고 확률을 배우고 뒤에 확률을 이용한 통계 분석 방법을 배우는 목적들이 뭐 뒤에 가면 뭐 가설 검증이네, 신뢰 구간이네 이런 또 용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 용어를 배우는 목적은 다 떠나서 오늘 이거 하나예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표본조사의 샘플링, 통계량이 구해진다. 이 통계량하고 모집단의 모수하고의 오차 범위를 구한다. 뭐를 가지고? 확률을 이용해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모르면 다시 듣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